고2 학평 11월 자 38번 갑니다. 요거는 주제가 뭐냐면 안녕? 안녕 한원? 자 지금 저번 시간 이어서 38번 풀이에요. 요거 모의고사 정식 교재는 아니고 일단은 급하게 풀만한 빈칸하고 어법 문제만 들어가 있고 정식 교재는 자, 며칠 뒤에 만들어 드릴게요. 빨리 왔네. 자, 바로 펴시면 돼요. 48번. 요 뒤에 제가 단어까지 넣어놨으니까 단어 필요하시면 단어 외워서 시험도 있어요. 단어 외워서 시험 보시고 성실고는 단어까지 따로 외울 시간이 없을 거야. 본문 통해서 바로 단어를 암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복습하면서. 성실고가 아직 급해요. 성실고가. 은평고 아직 수특 범위 안 나니? 아직도? 은평고 징하다 진짜. 자, 38번 볼게요. 자, 38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38번은 여기 아미노산 우리가 뭐 필수 아미노산 얘기하죠. 몸이 필수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결핍, deficient,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아미노산 결핍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아미노산이 없는 것이 옛날에도 쭉 있던 문제다. 이게 그래서 뭐 우리의 선조들을 많이 괴롭혔었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읽어봅시다. 아미노산 부족, deficiency, 결핍의 문제는 not unique, 독특한 게 아닙니다. 바로 by any means 처음 보는 표현이죠. means가 mean이 원래 뜻이 뭐죠? 의미하다. 저번에 했나? means가 뭐라고 이게?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결코라는 뜻이네요. by any means. 그 어떤 방법, 즉 결코 현대에만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있던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미노산 결핍은 옛날부터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다. 우리 몸은 자발적으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섭취가 쉽지 않았다. 자, industrial 뜻이 뭐죠? industrial 산업이라는 뜻이 있고 pre가부터 뭐라고 이건? 이전 before. 그래서 산업시대 이전에 humanity는 인간성이라고도 하고 인간으로도 하고 뭐 인류라고도 해요. 인류를 하자. 산업화 이전의 인류는 아마도 dealt with의 원형은 뭐고요? deal with 뜻이 뭐라고 이거? deal with 뜻이 뭐라고? 잘 다루다, 대처하다, 잘 처리하다. 동의어가 꽤 있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cope with가 있고 그 다음에 manage가 있고 그 다음에 treat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treat이라는 게 있었죠. treat 이렇게 잘 다루다. 또 하나 있어요. address가 이게 잘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address. 자, 산업화 이전의 인류는 아마도 잘 다뤘을 거예요. 프로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inefficiency 뜻이 뭐죠 이거? inefficiency. sufficient가 뭐죠? sufficient 얘가 충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다? sufficiency는 그럼 충분함. 인이 붙어서 안 되니까는 불충분함. 요거를 다시 쓴 거예요. 부족함. 자, 다시 산업화 이전 예전의 인류는 아마도 잘 다뤘을 건데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결핍을 이 문제를 잘 다뤘을 거예요. On the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갔을 거예요. 물론 크기가 어떤 식으로 했냐? 물론 크기가 크면서 헌트가 뭐죠 여러분? 헌트는 사냥하다죠. 뒤에 동물을 꾸미기 때문에 사냥되는 이 맞지. 물론 크기가 크면서 사냥되는 동물, 예를 들자면 옛날에 산업화 이전에 맘모스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제공했습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어플런티는 얘는 형용사 부사 둘 다 되는데 만은도 되고 만이도 돼요. 여기서 부사입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흡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맘모스 같은 거를 사냥을 해서.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옛날에?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래도.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도 아미노산 결핍 문제는 옛날에도 인류를 위협해왔고 뭐 지금도 이게 참 구하기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여기 요 문장을 이제 여기다가 3번에 넣으면 돼요. 아미노산을 맘모스 같은 거 잡아서 잘 해결을 했다, 공급을 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해도. 그러나 원형의 live off는 뭐뭐에 의존하다 살다예요. 자, 그러나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못했죠. 사냥감이라는 뜻이었어요. 게임, 사냥감. 게임 진짜 게임 말고 사냥감. 자, 그러나
era라는 뜻이 뭐죠? era 뭐죠? era 뭐지 이게?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대. 자, 시대인데 보세요. 뭐 이전에 refrigeration은 refrigerator가 되면 냉장고가 되고 냉장이에요. 냉장 기술 이전의 시대에서 큰 사냥감 앞에 나왔던 뭐 맘모스 같은 거 큰 사냥감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것은이란 동명사 좋아요. 오케이? 앞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맘모스로 아미노산을 섭취했다 이런 얘기야.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나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 맘모스처럼 큰 사냥감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흡수한 그것은 의미했는데 인간이 had to endure 뜻이 우리 한번 한 적 있죠? endure 뜻이 뭐라고? 무엇을? 참다, 견디다, 이겨내다는 뜻이라고. 인간이 had to 견뎌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무엇을? alternate 요게 번갈아 교대로 하다라는 동사예요. ing가 붙어서 교대로 일어나는 period 시기라는 뜻입니다. 뭐가 교대로 일어나냐? feast가 뭐냐면 마음껏 먹는 거를 feast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성찬이라고 해놨지, 그지? 마음껏 배불리 먹는 거. 마음껏 배불리 먹는 것과 famine 뜻이 뭐죠? famine 이 뭐예요? 굶주림, 기아,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지? hunger라는 뜻이고요. 또 뭐가 있죠? 밑에 나와 이건 starvation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요. 굶주림, 기아라는 뜻입니다. 굶주려버리는 거. 다시. 자, 이 내용 이해 잘해야 돼. however가 왜 나왔냐? 이 앞에 내용 뭐였다고? 옛날에 산업화 이전에 어떤 식으로 아미노산 결핍을 해결했다고? 맘모스가 더 큰 동물 잡아서 거기 아미노산이 있었나봐. 먹었다. 문제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 왜? 냉장 기술이 없어. 그때는. 존나 큰 맘모스를 잡아.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 아미노산 섭취해. 고기가 남겠지. 그 나머지 고기 어떻게 해? 보관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냉장 기술이 없잖아. 그죠? 큰 동물로 아미노산 섭취하는 거는 매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고 나서 나머지 버리고. 그러면 큰 동물은 다시 사냥해야 되잖아. 그거 쉬워 어려워? 존나 어려워. 맘모스 하나 사냥하려면 우리 부족 사람 몇십 명 남자가 죽어 떨어지거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나온 거야. 다시 알아봐. 그러나 냉장 기술이 있기 이전 시대에 맘모스와 같은 큰 사냥감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섭취해 나가는 것은 의미했는데 인간이 바로 배불리 먹고 어떨 때도 굶주리고 하는 것이 교대로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거. 큰 동물을 잡아서 아미노산 섭취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줄 동의어 뭐겠죠 여러분? 견디다 참다? tolerate이라는 단어, tolerate, 그죠? 잘 참아낸다. 또 뭐야? bear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었지? stand 된다고요. stand 되고 좀 어려운 거 persevere 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severe 아이씨 죄다 끊겨. persevere 참다 견디다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drought 뜻이 뭐죠? drought 뭐지? 가뭄. 그 다음에 산불. 슈퍼스톰은 그냥 대단히 큰 폭풍우 정도로 하자. 대단한 폭풍우와 아이스에이지 빙하 시대 등등이 led to는 뭐라고 이거? lead to가 뭐냐면 야기시키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 cause 있죠? 자 말로 해보자. 저번 시간에 했죠. 야기시키다 뭐가 있다고? result in 또 뭐가 있다고? bring about 또 trigger 있고요. 하나 더 induce까지 induce 저번 했어요. 또 야기시키다. 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야기시켰는데 긴 stretch가 뭐냐면 동사로 팔다리 쭉 뻗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명사로 쭉 뻗어 있는 거 기간 늘어져 있는 기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조건이 길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자연 환경이 있으면 사냥을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섭취하기가 어려워.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부족의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문제였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starvation 위에서 뭐라고 여러분? starvation 굶주림, 기아, famine, hunger와 동일하고. 자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주제문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인간의 inability 뜻이 뭐죠 이거? inability 뭐예요? 무능력, 그죠?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뭘 못하냐? synthesize는 단어 줬는데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고이면 뭐뭇을? 합성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합성하는 능력이 없는 거가 주어입니다. 합성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거? 기본적인 것들. 바로 such as가 뭐냐면
요거와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것들인데 바로 아미노산과 같은 거를 인간이 합성하지 못하는 것. 이 합성하지 못하는 얘기는 몸 안에서 결합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인간이 아미노산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고 주어 동사로 이렇게 이어져요. 확실히 worse가 뭐죠 여러분? 더 나쁜. en이 붙으면 앞에 붙은 뒤에 붙은 얘는 make라는 동사가 된다고. 만들다. worse는 뭐야 뜻이 그래서 얘는 악화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확실히 동사 꾸미죠? 부사 자리죠? 이렇게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악화시켰어요. 그러한 위기들을. 그죠? 그리고 동사 2예요. 만들었는데 이거 잘 봐. 요게 목적어고요. 생존을 전체 구조는 생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전체 구조는. 앞에 있는 주어는 똑같이 요거 인간의 무능력이고 합성하지 못하는 것이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떤 생존이냐? 오늘 이렇게 하세요. whatever 뜻이 뭐라고?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however는 왜 안 되지? 이거 뭐라고 뜻이? 얘가 붙으려면 뒤에 반드시 일단 형용사 부사가 따로 붙어서 뜻이 뭐가 돼요? 아무리 형용사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라고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근데 뒤에 보면 여기 주어가 없잖아. 무엇이라고 주어 역할하는 whatever가 필요한 거. 무엇이. 자, 그 다음 생존이 어떤 생존이냐면 무엇이든지 available 원래 뜻이 뭐죠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뜻이거든. 여기서는 음식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이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인간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해서 생존하는 것을 그만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어가 뭐라고? 인간이 이걸 합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위에 아미노산 합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에 날씨나 사냥감을 구해놓는 그런 위기를 더 악화시켰고 그에 따라서 뭐가 됐든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거에 의존해서 구할 수 있는 것만 먹어서는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네? 뭐라 하지 않는지 지금? 아니요, 다른 거.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서는 바로 보다 아미노산 결핍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의 문제가 아니다. 옛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제였다. 인간은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비교급 강조기 때문에 very는 안 되고요. 자, 기하, 굶주림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그 다음 보세요. 이때 강조 구문이 문장 2개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때 강조가 어떻게 된다고? 요것도 하지 않았나요? 이때 강조? 어떻게 했지? it, is와 that 사이에 들어가는 요놈이 강조가 된다. 그죠? 해석은 요걸 하고서 뭐뭐 한 건 바로 그렇지. 바로 뭐뭐다라고 얘를 마지막에 준다고. 그죠? 해보잖아. 근데 여기는 낫이 들어가서 뭐뭐가 바로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얘를 강조한 거야. 얘를 마지막에 하고 제가 보자.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인 것은 바로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칼로리 부족이란 말은 먹을 거를 단순히 못 먹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먹을 걸 부족하게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게 궁극적 원인이 아니다 하고 요거 있죠. 요거 콜론은 요거는 영어에서 이 꼴이라 보시면 되고 세미콜론은 앞뒤 문맥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not A로 보고 요거를 but으로 하자고. 이렇게 not A but B 구조로 보자고. 그래서 주제 문장이에요. 다시 자, 굶주림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 기하의 기간 동안에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고 뒤에가 좀 어려운데 영어는 앞에 있는 구조가 뒤에 똑같이 등장하면 똑같이 등장하는 그런 걸 통째로 생략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that부터 이만큼이 여기 뒤에 다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다시 할게. 굶주림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렇게 돼요.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데이는 앞에 있는 칼로리나 아니면 그들이 먹는 음식 둘 중에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 먹은 칼로리들이 제공하는 것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나 아니면 필수 아미노산의 결여가 바로 궁극적인 죽음의 원인입니다가 지문의 주제라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부족한 것은 오늘 내일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인류를 쭉 괴롭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옛날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을 거다. 먹을 게 없어서 사냥하기 힘들어서 그때 굶어 죽은 게
진짜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긴 먹는데 거기에 뭐가 결핍되어 있다? 진짜 중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야. 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섭취를 못하는 뒤에 이 페미닌의 기간이 있을 때는 섭취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받았다 이런 얘기야. 주제가 뭐라고? 바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결핍의 문제는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문제였다. 과거에도 존재하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 자 39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39번 잘 봐.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 읽다 보면 이 주제가 뭐지 싶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39 무슨 얘기인지. 일단 키워드는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 있죠. 현호야 핸드폰 집어넣어. 거기 집어넣어 핸드폰. 카리스마라는 게 카리스마 그죠? 카리스마가 영어로 뭐냐면 실제로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굳이 해석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 답지 그냥 카리스마라고 해놨죠. 굳이 해석하면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을 카리스마라 그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거든.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먼저 보자.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걸 것 같아? 아니면은 학습될 수 있는 것 같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주제죠. 그죠? 어떤 것 같아? 반반씩.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타고나는 게 좀 세다. 또 타고나지 않나?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그죠? 근데 얘는 거의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야. 카리스마는 있잖아. 타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히 학습 가능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나와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뭐니? 작용 반작용 법칙이 내가 이제 때리면 지웅이도 얘를 때린다 이런 얘기 그지? 내가 누가 경민이한테 고백을 하면 경민이가 따기를 때린다고 이런 얘기예요. 뭐냐 그치 그죠? 뭔가 가는 힘이 있으면 오는 힘이 있다. 작용 똑같은 힘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잖아. 그죠? 이 얘기 왜 하냐면 봐봐. 카리스마라는 건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하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근데 여기는 하면서 뭐라 그러냐?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심지어 카리스마라는 거는 정해진 법칙이 있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너가 이 체크리스트대로 따라하면 카리스마 기를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 기르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존나 쉬울 것 같지? 체크리스트가 있대. 요거 하면 카리스마 배울 수 있대. 존나 쉬울 것 같지? 근데 그렇게 착각할까봐 근데 있잖아 그러나 있잖아 그거 체크리스트 따라하는 게 쉽진 않아. 왜? 체크리스트 따라할 때 그게 원래 하던 하경민이 아니라 원래 하경민은 조금 벗어 너가 불편할 만한 행동을 몇 개 좀 해야 돼. 그래서 카리스마를 배우는 것이 체크리스트 따라 하면 될 만큼 방법은 존재하지만 그걸 행하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 내가 하던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돼. 그게 쉬워 어려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새롭게 해야 돼. 쉬워 어려워? 더 어렵지. 하지 않은 걸 해야 돼. 그죠? 그거 뭐야?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거 배울 수 있다. 체크리스트까지 있다. 근데 배우기 쉽지 않다. 왜? 네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는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카리스마라는 건 배울 수는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카리스마는 배울 수 있고 뭔가 내가 기를 수 있지만 그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그걸 이해하고서 질문을 읽어보자고. 자 보세요. 요걸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용은 뭐냐? 이대로 하면 돼. 쉬워. 근데 반작용은 뭐냐? 이게 근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라는 걸로 이제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쓴 글입니다. 자 보자. 카리스마는 에미넌트가 요게 분명하냐는 뜻입니다. 분명히 학습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카리스마를 받아요. 원어브가 등장하면 복수라고 그랬죠. law가 단수로 쓰면 법인데 laws라고 S를 붙이면 주로 자연 법칙 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카리스마는 따르는데 뉴턴의 유명한 운동 법칙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그게 바로 땡땡 말해서 뭐냐면 모든 작용에 있어서는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이 카리스마 학습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카리스마 학습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게 이제 작용과
여기까지 작용, 요 howe부터 반작용 이렇게 예시를 듣는 거예요. 자, 일단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제가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보세요, 이거. 여러분, 오는 단수라 그랬니? 복수라 그랬니? 모릅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결정해야 돼. 근데 봐봐. 명사가 몇 개야, 지금? 2개지. 뭐가 돼야 돼, 비동사가? 아가 돼야 되지. 근데 왜 이 집 썼지?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말하는 건 지금 뭐야?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은 내가 주장하는 건 대디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가 말하는 건 모든 카리스마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따로따로 주어로 본 게 아니라 카리스마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그와 관련된 인간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따른다든지 카리스마가 없으면 안 따른다든지 이걸 하나의 주어로 얘도 본 거예요. 카리스마와 그와 관련된 인간의 상호작용. 오케이? 하나의 주어로 보고 이수로 보는 것이 주제와 일치해요. 따로따로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건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인데 모든 카리스마와 그 카리스마와 관련된 인간의 상호작용은 1년에 신호이자 Q가 뭐라고 여러분? Q 뭐라고? 단서라는데 단서. 동의어는 힌트가 있고요. 또 클루라는 것도 단서가 돼요. 다시 모든 카리스마와 관련된 인간의 그에 따른 상호작용은 1년의 신호이자 단서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와 단서라는 것은 다른 신호와 단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존재하는데 이 과학이란 요 to는 전치사로 보시고 동명사가 된 거예요. 뭐 하는 것에 대한 과학이 존재하는데 요게 암호 등을 판독하든 해독할 때 decipher 어떤 신호와 단서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가장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내주는 판독하는 데에 대한 과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소리냐? 자,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내가 아까 말한 거. 카리스마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란 건 이게 규칙이 있다. 규칙이. 이런 규칙이 있다. 요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면 요 규칙을 보면 어떤 신호와 단서가 너한테 가장 좋게 작용하냐 라는 규칙이 카리스마와 인간의 상호작용에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배울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 카리스마라는 거는 일종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야. 이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 따라가면 뭐가 너한테 가장 유리한지를 너가 알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이 배우는데 무슨 법칙이 작용하는데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만 배우면 돼, 규칙만 따라가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원수가 뭐라고 이거? 즉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는 종종 simplify가 뭐죠 이게? simplify 뭐뭐는 뭐뭐파이가 붙은 뭐뭐화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화하다는 동사입니다. 카리스마가 주어기 때문에 BPP가 돼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는 종종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체크리스트로 딱딱딱 해야 할 일로 목록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바로 어떠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로서 단순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좀 어려웠지, 그지? 이라는 원수가 뭘 말한다고? 즉 다시 말해서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고. 이 긴 내용이 바로 이 한 문장랑 똑같은 거예요. 카리스마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 뭐 규칙이 존재한다. 규칙이 존재한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떤 때에 뭘 할지 요것만 딱 지키면 너 카리스마 바로 가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이 작용 법칙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존재한다. however 뒤에 뭐가 나오냐? 작용이 있는 만큼 반작용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 카리스마를 배우는데 요것만 하면 된다는 쉬운 길이 있긴 하나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걸 했을 때 뭐가 어려운지가 또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뉴턴의 작용 반작용은 빼도 돼. 상관없어. 빼도 돼요. 굳이 얘가 뭐에서 뭘 한 얘기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카리스마는 이렇게 배우면 돼.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려운 점을 뒤에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의 주제는 뭐다? 지문의 주제는 카리스마를 학습할 때 바로 뭐다? 주의할 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쉬운 점과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거 뒤에 자 여기 그러나 뭐 있냐면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까지만 문장 끝맺으면 어때? 카리스마 배우기가 쉬워 어려워? 쉽지 그지? 그럼 카리스마 배우면 되네. 누구나 할 수 있네 라고 착각할까봐 그러나라는 반작용을 이제 뒤에 근거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it은 위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카리스마를 배우는 체크리스트는 요구할 것인데 브리프가 원래 잠깐 동안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으로 했고 일시적인 시도를 요구하는데 아웃오브가 여러분 뭐라고요? 아웃오브 그림으로 나타나는 항상 뭐라고 이거 아웃오브는 상자가 있으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걸 아웃오브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 뜻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뭐로부터? comfort 뭐죠 이게? 안락함, 편안함.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zon이 뭐예요 이게? zon이 zon이 뭐예요 이게? 지역.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지역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거 뭐야? 네가 하던 방식을 말하는 거야. 네가 익숙한 방식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벗어나는 일시적인 시도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거 방법이 있다. 카리스마 키우는 거 뭐?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체크리스트를 하려면 네가 하던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문장 넣자고요. 자 비록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쉬운이라는 형용사 꾸밀 때 부사예요. 논리적으로 쉬운 a set of가 아까 1년이라 그랬어요. 1년에. 자 비록 물론 논리적으로 쉬운 1년에 procedure 뜻이 뭐죠 이거? 절차란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따라할 만하게 논리적으로 쉬운 1년의 절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앞에 나왔던 체크리스트를 다 쓴 거예요. 따라하면 다 되는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긴 존재하겠지만 이런 얘기야.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긴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자 가주어고 진주어입니다. 대답 안 되죠. 여전히 정서적인 분투라고 했는데 잡지에 그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정서적인 싸움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뭐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정서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 안 바뀌어? 정신이 빨리 안 바뀐다. 원래 어렵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반작용적인 부분이야.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된다? 작용이란 말이야.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나 뭐다? 이게 체크리스트대로 하는 건 쉽지가 않다. 봐봐. 너네가 평상시에 길 가다가 아니면은 뭐 학교에 있는 학급 다른 반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 애에게 쉽게 인사할 수 있니? 안녕? 나는 조영준이라고 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근데 체크리스트엔 그런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있잖아. 해야 돼. 근데 이게 쉽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나 정서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거든. 모든 하부들은 나의 친구다. 라는 생각으로 나의 정서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대로 따라하면 카리스마는 길러지나 문제는 뭐다? 그걸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다가 질문해 주세요. 왜? 정서적인 부분에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행동을 내가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한 행동이란 당신이 be used to가 뭐라고요? 이런 뜻이라고.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행동을 하고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6번으로 갑시다. 자, like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된다 그랬죠? 저는 말하길 좋아하는데 대디하라고. 자, it은 위에서 지금 해석했던 요 4번 문장의 요 뒷부분을 말해요. 습관을 바꾸는 건 정서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 어떠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근육을 전치사 동명사죠?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 거냐면 오랫동안 dormant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활동을 중단한 겨울잠 자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야?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근육,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뭐가? 바로 습관을 바꾸고 불편한 행동을 내가 introduce, 도입하는 거는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야, 요가가 왜 힘드니? 요가가 졸라게 힘든 이유가 뭐야? 5만 가지 자세 다 하죠. 그럼 뭐가 힘드냐? 안 쓰던 근육을 무지하게 많이 쓰거든. 그 힘든 거다 이런 얘기야. 그게 체크리스트 존재하나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다. 카리스마를 기르는 것은. 그 다음 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때 take는 뜻이 뭐라고요? 들어가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그때 it은 비인칭적으로 해석 안 한다고요. 자, 일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뭐 하는데? 바로 warm-up입니다. 준비시키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명사기 때문에 끝에 쓰면 안 되고요. 대문 위에 있는 안 쓰던 근육을 받아요. 안 쓰던 근육을 좀 이제 데피는데, 준비시키는 데는 일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연습과 행동을 통해서만이 진주어 당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sired는 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오직 연습과 행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기르는 방법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도 있다. 근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너의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리스마를 획득하는 방법과 그 어려운 점이 질문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40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좀만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게 많아요. 자, 보자. 요거는 밑에 주제문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40번은. 여러분 식당 갔어. 메뉴가 3개인 식당, 메뉴가 30개인 식당. 어떤 식당이 더 좋은 식당이야? 너네는 좀 똑똑하구나. 그죠? 일반적으로는 30개가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그 식당 가서 밥을 먹게 될 때는 진짜 먹는 식당은 메뉴 3개짜리 식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어느 정도 수준 넘어서 가면 고객은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자, 읽어보면 저번에 비슷한 거 있었어요. 자, 그 실험에 참가했던 고객들이 비록 잼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이 어필이 뜻이 뭐죠? 이게 매력을 발산하다, 끌어들이다. 그래서 어필링은 attractive랑 똑같은 매력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attractive. 자, 잼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고객들에게 더욱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lower는 동사예요. 낮췄습니다. 바로 고객들이 잼을 구입하는 가능성을 오히려 낮춰버렸습니다. 선택권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구입을 안 하더라. 뭐 아마도 추측한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겠지? 자, 쉬워요. 쭉쭉 갑시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자, conduct는 뜻이 뭐죠, 여러분? conduct. 지휘하다는 뜻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수행하다는 뜻이에요. 수행하다. 그래서 수행된이 맞죠. 자, 이때 수행된 실험이 있는데 이 사람과 여기에 뭐 교수예요. 이 사람은 교수고요. 자, 캘리포니아 garment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고급 식료, 뭔가 이제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garment이라고 그래. 자, 고급 식료품 시장에서, 가게에서 이 교수와 그의 연구 보조원들은 설치했는데 잼 샘플 부스를 설치했어요. Every few hours가 되면 every하고 s가 붙은 뭐뭐마다라는 뜻이고요. 셀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리를 쓰시면 안 돼요. 몇 시간 간격으로 그들은 바꿨는데 from A에서 to B로 바꿨다 이렇게 돼요. A는 뭐냐? 잼이 24개입니다. 숫자. 잼이 24개 들어간 모음 세트를 제공하는 것. 전치사 동명사고요. 여기에서 지금 단지 잼이 6개 병만 들어있는 모음으로 바꿨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 자,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맛을 봤는데 잼 몇 개? 2개를 맛봤는 중요한 건 regardless of 뜻이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뭐지? 뭐뭐와 관계, 상관없이, 관계없이라는 뜻이에요. 뭐와 상관없이 바로 그 모음이 24개든 6개든 상관없이 몇 개만, 2개만 실제로 맛을 보더라. 전부 다 맛보는 것도 아니야. 뭐지? 2개만 맛을 보더라. 뭐뭐 관계없이 여러분 아는 거 있습니까? 뭐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independent of를 써도 똑같아요. 뭐뭐와 관계없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개별적인 단어거든. 자, 뭐와 관계없이, 모음의 크기 관계없이. 그리고 각각의 원은 앞에 있는 고객을 받아요.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고객은 받았는데 쿠폰을 good for가 여러분 뭐뭐의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저 사전의 세 번째 뜻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디에 쓸 수 있는, S도 틀려. good as는 뭐라고 항상 이거? 뭐뭐에 능숙한이라는 뜻으로 있었으면 한우가. 그래서 good for를 쓰셔야 돼요. 뭐에? 잼 jar가 뭐냐면 그 단지, 유리병 있죠? 꿀잼 단지, 그걸 jar라고 해요. jar. 그래서 그 잼 한 병당 $1 할인입니다. 오프니까. 잼 한 병에 $1 할인에 쓸 수 있는 쿠폰을 받았습니다. 쿠폰까지 받았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재구입을 하게 되는. 자, 여기에 흥미를, 뭐라고 interesting은 흥미를 일으키는, ED는 뭐라고? 흥미를 느끼는이죠.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이 맞지. 여기에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자, 뭐냐 그게. 여러분, sick 60% 단수 같아, 복수 같아 이거? 60% 단수 같아, 복수 같아?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과 마찬가지로 단복수를 정하지 못해요. 뭘 보고? 오브 뒤에 명사, 뒤에 거 보고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was가 되면 안 돼요.
원형인 draw가 이게 그리다 말고 당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끌다는 뜻이 있고 BPP가 됐죠. 자 보세요. 60%의 고객들이 이끌렸는데 어디로? 큰 모음 24개짜리로 이끌렸다는 얘기는 구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러 갔다 이런 얘기야. 그쪽으로 이끌렸고 반면에 겨우 40%가 스탑 바이가 이런 뜻이에요. 40%가 작은 잼의 모음에 들렀습니다. 그죠? 부수가 있는데 일단 간 거는 많이 가더라. 많은 세트가 많이 가더라. 자 once가 되면 틀린 거 on이 뭘 받는다고? 앞에 있는 단수명사 모음을 받아요. 그래서 once가 되면 안 돼요. 복수일 때 once를 받아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세트가 많으면 좋구나 같은데 실제적인 결과를 내는 건 작은 세트라고. 자 그러나 마찬가지 30%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 헤드 PP를 왜 썼을까 이거? 이 사람들이 결정했다. 잼을 구입하기로 decide to 부정사 알죠? 잼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거보다 뭐가 먼저여야 돼? 샘플이 동사로 뭐죠 이게 여러분? 샘플이 동사로 조금 먹어보자는 뜻이에요. 시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식한 게 먼저고 그 뒤에 잼을 사겠다고 결정했을 거 아니야. 시식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가 명확하죠? 헤드픽 반대로 써줘야지. 자 다시. 자 그러나 30% 그 사람들 어떤 사람? 보세요. small assortment라고 작은 그 모음 6개 아까 6개였나? 그죠? 6개 정도의 작은 모음으로부터 시식을 더 먼저 했던 30%의 사람들이 잼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오직 숫자가 얼마야? 3%밖에 10분의 1밖에 안 돼.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confront가 뜻이 뭐죠? confront 뜻이 뭐지? confront가 뜻이 뭐죠? 얘는 뭐뭇을 진짜 끊긴다. 자 confront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confront는 얘는 뭐뭇을 직면하다는 뜻이고 이거의 동의어가 뭐냐면 be confronted with를 쓰면 동의어가 돼요. 뜻이 뭐가 돼? 뭐뭐에 직면되다. 그러니까 두 개는 어쨌든 같은 사실이잖아. 뭘 직면하다, 뭘 직면하게 되다 같은 뜻이죠. 그게 현호야. confront라고 쓰던지 아니면 pp로 쓸 거면 뒤에 반드시 뭐가 with가 붙던지 해줘야 돼요. face도 마찬가지다. face의 동의어는 faced with를 쓰셔야 돼요. 근데 뒤에 봐봐. with가 있죠. pp로 형태를 써줘야 돼. pp로. 만약에 with가 없다. 그럼 뭐가 답이 돼야 돼? confronting이 돼야 돼. 뭐뭇을 직면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with가 있기 때문에 pp가 돼야 돼. 보세요. The 2 dozen gems 몇 개 이거 gem? 2 dozen이래. 여러분, a dozen 이게 몇 개죠? 이게 뭐 연필 한 따스 몇 개? 12개라는 뜻이에요. 12개. dozen 영어입니다. 2 dozen 몇 개 이거? 24개. 위에 나왔던 조합 중에 많은 조합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The 2 dozen. 그래서 그 24개의 잼과 직면되게 되었던 사람 중에 오직 3%만이 잼을 구입했습니다. 10분의 1로 툭 떨어져. 실제 구입률은. effectively 이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라는 뜻이고 effectively는 왜 틀리죠? 이 뭐지 이거? effective가 뭐라고 뜻이? 뭐라고 이거? effective는 감정적인이라는 뜻이라고. 그게 뭐냐 얘는 감정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울려. 실질적으로. 자 그다음 여러분 a number of가 뭐라고요? a number of는 뭐가 주체가 된다고? 얘는 넘버가 주체야 뒤에 있는 명사가 주체야. a number of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체야. a number of man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주어가 됩니다. 사람들이 잼을 구입했다고 맞잖아. 더 넘버는 뭐가 된다고? 뭐가 주체가 돼? 넘버가 주체가 돼요. 더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구입했다 이렇게 돼버려. 더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어가 돼야 돼. 얘가 주체가 되게끔. 셀 수 있는 거일 때 amount 못 쓴다. amount 셀 수 없는 거에 쓴다. 자 다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잼을 구입했습니다. 뭐 했을 때 바로 그 모음의 크기가 24개였을 때보다 모음의 크기가 바로 6개였을 때 잼을 더 많이 구입하더라. 선택권이 적을 때 오히려 실제적인 결과를 낳더라. 너무나 많으면 아마도 압도되어서 선택을 못 내리더라. 자 잠깐 쉬었다가 41, 2번으로 갈게요.